반가워. 나는 2013년도에 데일리 호텔을 창업하고 2019년도에 야놀자에 매각을 한 짐이라고 해. 지금은 그걸 내 업으로 삼아서 하고 있지만 또 스레드를 하면서 도전적인 사람들을 만나고자 하는 이 마음이 연장돼서 이렇게 하고자에도 출연하게 됐어. 나는 교대에 진학해서 1년 안 되는 기간을 교사를 했다가 형하고 둘이서 창업을 했어. 사실 IT에 대해서 잘 몰랐는데 IT 창업에 뛰어들어서 고생을 너무 많이 했지. 데일리 호텔을 하다 보니까 사업가가 좀 적성에 맞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여기까지 오게 됐어. 사실 교사라는 게 맞는 사람도 있고 맞지 않는 사람도 있겠지만 많은 직업들이 그렇듯이 해보기 전까지는 사실 정확하게 알기가 어려워. 나는 그래서 대학생이었을 때 교사가 아닌 직업에 대해서도 호기심과 관심이 되게 많았어. 그래서 사업은 아니었지만 사업 말고 대외 활동들을 많이 했었고, 당시에 교대생들이 봤을 때는 좀 의아할 만한 일들, 배낭여행이라든지 해외 어학연수라든지 다른 학교와 학생들과 그런 교류 같은 걸 하면서 공모전도 준비를 하고 많은 정부 지원 사업 같은 것도 했었거든. 그러면서 좀 자연스럽게 교사가 아닌 길에 대해서 고민을 했던 것 같아. 데일리 호텔을 자랑하려고 하니까 좀 쑥스럽긴 한데 내가 회사를 경영할 때 2천만 다운로드 정도가 나왔어. 대부분이 국내에서 난 거니까 대한민국 국민의 특히 모바일 이용자의 절반 이상은 데일리 호텔을 다운받거나 써봤다고 해야겠지? 그리고 연 거래액이 2천억 이상이었어. 즉 우리 앱에서 나왔던 거래액이 1년에 2천억 이상이었으니까 사실 호텔 업계에서도 굉장히 큰 거래액이었지. 아마 그런 관련된 업을 하는 회사들 중에 최소 3위? 아마도 1, 2위가 아니었을까 생각을 해. 데일리 호텔을 내가 경영하면서 굉장히 신경 썼던 부분은 고객 만족도 부분이야. 나는 사실 경영자로서 어떤 것들이 좋은 건지 잘 몰랐었고, 그랬기 때문에 더더욱 고객의 목소리에 집중했던 것 같아. 고객들이 내려주는 평가를 단순 별점부터 해서 실질적인 만족도, 또 주변 친구들의 평가, 인터넷에 올라오는 후기, 각종 블로그 이런 것들을 거의 매주 체크했어. 한 주에 한 번씩 정리해서 우리 회사 직원들과 나누면서 우리 서비스의 만족도가 이 정도고 이런 일들이 있었다라는 거를 그대로 노출하려고 노력했었지. 그래서 그런지 우리 서비스는 굉장히 쓰기 편하다, 예쁘다, 편리하다 이런 평가가 많았어. 실제로 해당 호텔 예약 서비스 분야 혹은 또 어떤 공간 예약을 하는 플랫폼에서 아마도 디자인 표준이 되지 않았을까 싶어. 많은 서비스들이 호텔 예약을 인터넷으로 할 수 있었는데 모바일 시대로 넘어오면서 나는 그 예약의 과정이 혁신적으로 바뀌었다라는 거를 느꼈어. 가장 중요한 거는 호텔을 탐색하고 실제 결제하는 데까지 들어가는 시간을 30초 이내로 줄였다는 거야. 인터넷 시절에는 그 시간이 최소 5분 정도 걸렸었고 실제로 20분 이상을 탐색해서 결제까지 썼거든. 근데 당시에 내가 데일리 호텔을 하면서 그 과정을 모두 줄이기 위해서 되게 많은 에너지를 썼고, 그 과정에서 몇 가지의 혁신 포인트들이 있지. 가장 힘들었던 부분은 결제 부분이었어. 지금은 많은 간편 결제 서비스들이 있지만 아마도 데일리 호텔이 그 간편 결제의 시스템을 도입한 가장 국내에서 최초의 사례가 아닐까 싶어. 카드 정보를 어떤 피지사나 다른 회사에 있는 정보를 불러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앱 안에서 바로 입력을 할 수 있게 하고, 한 번 입력된 값을 고객 정보와 연동시켜서 고객들이 그 다음부터는 카드 정보를 전혀 확인하지 않고 원터치로 결제를 할 수 있게 만들었거든. 물론 그 처음에 카드 등록하는 과정도 굉장히 쉬웠고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우리 고객들이 우리 서비스를 편리하다고 느끼니까 실제로 우리 걸 쓸 땐 못 느끼지만 다른 서비스들 쓰면 굉장히 불편하다고 느꼈을 거야. 그리고 호텔을 찾는 과정에서도 가장 좋은 가격에 핫딜을 가진 제품들, 호텔들이 가장 최상단에 우선 노출되면서 고객들이 다른 호텔들을 많이 찾지 않아도 됐었지. 실제로 어떻게 보면 고객들이 찾는 데 들어가는 수고로움을 우리가 대신 해줬다고 하는 게 맞을 거야.
호텔 예약 시장 초기에 그 모바일 시장에서 우리는 선두주자가 돼야 된다고 생각했어. 그래서 짧은 시기에 매출을 폭발적으로 일으킨 게 되게 중요했었지. 초기에는 그 당일 남은 객실을 가져와서 땡처리 형태로 많이 파는 전략을 취했었는데,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나게 하기 위해서 고객들에게 문자 메시지나 푸시 같은 거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제공하면서 고객들의 만족도가 컸어. 내가 기억나는 한 장면은 아침 9시만 되면 서버가 다운될 정도로 고객들이 그 딜을 기다렸다는 거야. 우리 서비스가 9시부터 예약이 가능하도록 했었거든. 그러니까 그 전에 우리가 준비해온 좋은 상품의 호텔과 가격을 노출시켜 놓고 그 호텔에 관심 있는 고객이 9시가 되면 결제하기 위해서 되게 노력을 했었지. 그러니까 우리도 그 과정을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었던 것 같아. 데일리 호텔이 처음에 등장했을 때 그 호텔 시장을 지배하던 빅3 업체는 다음과 같은 게 있었어. 인터파크 투어, 호텔 엔조이, 호텔 조인, 이렇게 3사였어. 세 개 회사가 사실 대부분의 온라인 예약을 다 장악하고 있었고, 우리가 등장했을 때 우리는 그들에 비해서 너무나 짧은 업력, 부족한 경력, 그리고 갖춰지지 않은 자본력 등으로 그 회사들에게 무시받을 수밖에 없었어. 그렇지만 그 업계의 판도가 바뀌는데 3년이 채 걸리지 않았던 것 같아. 그 세 개 회사는 지금 모두 고객들에게는 선택받지 못하게 돼서 모두 사라졌지만 말이야. 창업 초기에 제일 힘들었던 거는 사실 IT에 대해 모른다는 부분도 있었지만 사업에 대해서 몰랐던 것이 더 컸던 것 같아. 회사라는 것이 어떻게 구성되고 어떻게 돈이 흐르고 또 어떤 일들을 해야 하는지 너무 기본적인 것들도 몰랐던 것 같아. 그 과정에서 내가 선택한 건 IT 창업이었으니까 먼저 IT에 대한 이해도부터 높여야 했지. 그러다 보니까 개발, 기획, 디자인, 마케팅 배워야 할 것들이 너무 많았어. 그걸 배우는데 엄청 시간을 쓰면서도 어쨌든 회사가 앞으로 가야 되니까 실무를 같이 해야 했지. 호텔들 영업을 뛰고 또 앱 서비스를 기획하고 또 기획한 앱들을 알리고 또 그것들이 고객에게 전달되도록 디자인하는 그 모든 일들을 다 알아야 했단 말이지. 물론 전문가들이 봤을 때는 너무 부족했겠지만 당시에 나는 정말 하루하루 정신이 없었던 것 같아. 그게 가장 힘들었어. 해야 할 일들이 많다 보니까 잠을 거의 못 잤어. 하루 4시간을 자본 날이 거의 없었던 것 같아. 그래서 거의 매일을 잘 자지 못하고 낮에 좀 쪽잠으로 그 시간을 좀 이겨냈던 것 같아. 제일 시간적으로 힘들었던 거는 고객들과의 그 CS였거든. 아무래도 우리 서비스가 당시에 자동화가 안 돼 있다 보니까 많은 것들을 인력으로 했어야 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되게 시간이 많이 들어갔지. 고객들의 전화를 받고 그 어떤 문제가 생기거나 트러블을 슈팅하는데도 사실 대부분을 내가 했단 말이야. 그리고 처음에 또 너무 힘들었던 거는 내가 플랫폼 사업을 잘 몰랐다는 거야. 플랫폼 사업이 잘 되면 잘 될수록 돈이 더 많이 필요해. 난 당연히 사업이 잘 되면 돈이 벌릴 줄 알았거든. 그런데 그 플랫폼을 더 크게 키우기 위해서는 엄청난 자본이 필요하더라고. 그거를 사업을 시작하고 나서 알았어. 그게 되게 힘들었지. 상품을 관리하기 위해서 자금이 많이 필요해. 우리가 했던 거는 여행 상품, 호텔 상품이다 보니까 호텔에 미리 대금을 지급해야 했거든. 그래서 회사가 계속 잘 되는데 그 잘 되는 과정에서 자금이 훨씬 많이 필요했어. 보통 처음에 고객이 결제하고 우리한테 입금이 되기까지 4영업일 정도가 걸리는데 그 4영업일에 해당하는 호텔에 대한 매입 비용만큼 우리가 미리 지불을 해야 했지. 그래서 우리 회사가 커졌을 때는 한 달에 거래액이 200억 이상이었으니까 그 4일을 기준으로 한다면 최소한 20억 정도 필요했던 것 같아. 사업 초기에는 우리가 오늘 남은 객실만 파는데 되게 집중을 많이 했어. 사실 그게 현실적으로 만들기 되게 어려운 전략이거든. 그러니까 호텔이 오늘 몇 개의 객실이 남을지 예측할 수도 없고 그 호텔들이 그 남은 객실을 우리한테 제공할지도 알 수 없고 또 그렇게 마케팅을 했을 때 찾아오는 손님들에게도 소비자에게도 우리가 좋은 상품을 제공하는지 알 수 없단 말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전략이 되게 워킹할 거라고 기대했어.
그거를 검증하기 위해서 많은 좀 에너지를 쏟았지. 먼저 호텔들한테 가서 설득을 했어. 여러분들이 팔고 있는 호텔이 남았을 때 우리가 그걸 확실하게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아마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그 수많은 호텔들이 우리와 계약을 하려고 하지 않았을 거야. 우리와 거래하려고 하지 않았을 거야. 그들이 봤을 때도 우리는 애송이었고 실제 맞았거든. 그렇지만 일종의 틈새 시장이지. 기존의 거래처들이 해결하지 못했던 그런 재고들을 우리가 받아오겠다고 하니까 그들도 기꺼이 그 상품을 제공했고 말이야. 또 소비자들 입장에서도 굉장히 매력적이었어. 내가 평소에 가던 호텔을 절반 정도 가격에 훨씬 할인된 가격에 갈 수 있는데 그 이유가 타당하고 말이 됐으니까 말이야. 물론 그 과정에서 많은 손실도 있었지만 우리는 그 손실을 우리가 부담하면서 서비스를 키우는 데 집중했어.